이 글은 늦깎이 인생 김순만님 이야기입니다. 일은 넘어 늦깎이 학생이 되어 지난 삶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낭독하며 힘들었지만 잘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세월 흘러 지금이 행복. 김순만. 사람에겐 누구나 두 개의 등불이 있다. 하나는 목적지에서 비추고 하나는 천 마음에서 빛난다.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4살 터울 차이 나는 남동생이 고개도 못 가눌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충북 제천 월왕리 외갓집에 남매를 맡겨두고 서울로 돈 벌러 가셨습니다. 외갓집에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 키우기 힘들어 나만 작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작은 집 식구는 9남매인가 형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생계가 어려워 7살인 저를 남의 집에 보냈습니다. 7살 때인가 그때 남의 집에서 연탄불을 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을 살다 서울로 돈을 벌러 가셨던 엄마가 외갓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러 작은 집에 왔다가 내가 없자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다시 외갓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없는 셋째 딸이자 막내 딸입니다. 엄마는 난리를 겪고 엄청 숨어 지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딸들을 잃어버릴까봐 세 딸을 항아리 속에 숨겼다고 합니다. 엄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우리 남매가 굶을까봐 돈을 벌러 다시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엄마는 서울 불광동 시장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돈을 보자기에 싸서 꿰매 허리에 둘러매고 오셨습니다. 방에 쌓인 돈은 1년도 못 살고 빚을 졌습니다. 남동생이 국민학교 2학년이 되자 남동생만 먼저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불광동 시장 안 한복집에서 살림하며 셋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골에 옛날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어 딱지를 샀습니다. 26살에 화물운전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25살 신부와 31살 신랑이 눈이 많이 오는 날에 경동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웨딩 드레스 입고 흑백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노는 것만 좋아하지 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군자동에 월세 2만원에 4천원에 신혼 살림을 살았습니다. 제일 싼 집이라 수도가 저만치 있었습니다. 수도에서 사람들이 뭐 해먹어서 맨날 시끄러웠습니다. 겨울날 문이 열어서 밖에서 열어줘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첫째 딸 돌잔치도 하고 둘째 아들도 낳았습니다. 새 들어 살던 집을 헐었습니다. 새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아이 둘이 있어 새어기가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그 집에서 다시 새 살다 면목동에서 사는 남편 친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2층 집에서도 살았습니다. 저녁에 일하는 호프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을 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를 가자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디오 부속을 집게로 빼는 부업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미싱 보조로도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밥도 해줬습니다. 일은 대충 눈치로 알아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했습니다. 못한다 하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그럭저럭 했습니다. 선호동에서 처음 지은 시형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일동 임대 아파트에서 3년 살다 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청약을 부어 33평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마치고 돈도 좀 모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63세 파킨스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남편 간병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지 않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킨스 병이었습니다. 남편을 붙들어 매고 밥을 먹였습니다. 똥오줌 받으며 4년을 살았습니다. 낮에 잠깐씩 청소일을 했습니다. 4대 보험은 떼지 않았지만 퇴직금처럼 얼마를 받고 나왔습니다. 엄마, 요양보호사 따요.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요. 딸 덕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니 집에 와 남편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정병원으로 가 검사를 했습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돌보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 4년이나 지나서 알았습니다. 아침 7시에 데리러 차가 옵니다. 저녁 5시에 데려다 줬습니다. 3년을 지내다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벼랑간 먹을 것을 달고 했습니다. 목욕시켜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살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7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지금 딸이 저한테 너무 잘합니다. 아들 며느리와 같이 상일동에서 같이 삽니다. 남동생은 고덕에서 막내하며 삽니다. 조카가 이번에 장가를 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시다 84살에 남동생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병든 남편 수발하며 살다 학교라는 것을 몰랐다가 다니고 싶었습니다. 영감님 돌아가시고 해서 2년 전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찾아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넘어져서 깁스하고 학교에 왔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했는데 접수만 하고 깁스를 풀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공부도 하고 놀러도 가며 해보지 못한 것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드레스도 입고 노래도 하고 옷이 그대로 있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딴 것 바라지 않습니다. 치매만 안 걸리고 이대로 예쁘게 살다 가길 바랍니다. 책이 나오면 큰 영광입니다. 이 한 생에 폭풍 속을 걸었네. 이렇게 성장해온 까닭은 김순만 성숙 하나를 위해서였다.